안녕하세요. 전기치트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고압 수전 설비 도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우선 이 우측에 제가 임의의 수전 설비 도면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설비 도면의 맨 상단을 보시면은 이렇게 한전 캡코어 라인이 있고요. 한전선 아래에 컷아웃 스위치가 있고 그 아래에 재산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재산 한계점 또는 우리가 책임 분계점이라고 부르는 이 지점부터 변전 설비의 1차 측까지 이 모든 설비를 우리가 수전 설비라고 부르는데요. 자, 참고로 여기서 재산 한계점 또는 우리가 책임 분계점이라고 불리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이 위에서 고장 또는 사고가 발생한다면은 한전 측이 책임을 지고요. 이 기준점 밑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은 수용가 측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 설비 도면을 해석하기 위해서 표준 결선도 네 가지를 배울 텐데요. 첫 번째는 CB형 1개, 그리고 PF12형이 2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PFS형이 1개가 있습니다. 이 표준 결선도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은 가이드라인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물에 전기를 받기 위해 수전 설비를 시설할 때 대한전기협회에서 우리에게 수전 설비를 임의로 시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준 결선도 네 가지를 따라서 사용 환경에 맞게 조금 변형은 가능하겠지만은 주로 이 표준 결선도에 의거하여서 수전 설비를 시설하여라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지 사용 환경에 따라서 이 도면이 조금 변화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우측 도면으로 와서 재산 한계점 아래에 케이블 헤드가 있고요. 케이블 헤드 아래에 이 스위치들, 이것을 우리가 인입구 개폐 장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뭐 파워 퓨즈, DS, MOF, CB, CT 등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다루는 표준 결선도에서는 주로 이 인입구 개폐 장치부터 여기 변전 설비의 1차 측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표준 결선도로 다루고 있고요. 케이블 헤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표준 결선도에선 포함되진 않지만 문제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인입구 개폐 장치 위에는 케이블 헤드가 온다 이 정도만 암기해 주시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준 결선도 네 가지의 이름을 보시면은 이렇게 CB형, 그리고 PF, CB형, PFS형이 있는데 이 이름에 CB가 들어가 있는 결선도 세 가지를 우리가 정식 표준 결선도라고 하고요. 이름에 CB가 포함되지 않는 결선도를 우리가 간이 표준 결선도라고 구분을 짓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뒤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 첫 번째로 우리가 이 CB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표준 결선도 CB형부터 작성을 해 볼 텐데요. 이 도면에 그림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 아래 주석 7가지, 즉 규정에 관련된 내용과 함께 해석을 하면서 그것을 그림에 적용시켜서 도면을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석 1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9kV Y결선의 부하 용량이 1000kVA 이하인 경우에는 특고압 간이 수전 설비 결선도에 의할 수 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준 결선도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고 이 PFS형을 우리가 간이 수전 설비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석 1번에 해당이 되는 경우라면은 우리가 CB형 대신에 정식 수전 설비 대신에 이 간이 수전 설비인 PFS형으로 수전 설비를 시설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PFS형은 우리가 잠시 후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이어서 CB형 도면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수전 설비는 인입구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인입구에서 이렇게 전선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인입구에서 들어오는 선에 대해서 주석이 5번과 6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차례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5번 인입선을 지중선으로 시설하는 경우에 공동주택 등 고장시 정전 피해가 큰 경우에는 예비 지중선을 포함하여 2회선으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문제에서 가장 자주 묻고 있는 것은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인입선을 지중선으로 시설하는 경우 지중선은 몇 회선으로 시설하여야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망설임 없이 2회선으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석 6번입니다. 지중 인입선의 경우에 22.9kV Y계통은 CNCVW 또는 TRCNCVW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전력구, 공동구, 덕트, 건물 구내 등 화재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FR, CNCOW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석 6번의 경우에 시험에서 지중 인입선의 경우
22.9kV Y 계통에서 사용하는 케이블 두 가지 이렇게 묻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CNCV-W 그리고 TR-CNCV-W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화재 우려가 있다면은 FR, CNCO-W,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름을 모두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입구에서 이렇게 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인입구 바로 아래에는 우리가 인입구 개폐 장치를 설치하게 됩니다. 주로 이 표준 결선도에서는 우리가 단로기 DS를 설치하게 되고요. 이에 대한 규정, 우리 주석 7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7번, DS 대신 자동고장 구분 개폐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66kV 이상인 경우에는 LS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 여기서 문제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것은 사용전압이 66kV 이상인 경우에 단로기 DS 대신에 무엇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라고 묻고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LS를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로기의 바로 하단에는 우리가 반드시 필회기를 시설하게 되고요. 필회기는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접지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필회기를 점검할 때 우리가 회로를 개폐하기 위해서 필회기 1차 측에는 단로기를 시설하게 됩니다. 이 필회기에 대한 시설 규정이 주석 4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4번, LA용 DS는 생략할 수 있으며 22.9kV Y용의 LA는 디스커넥터 또는 아이솔레이터 붙임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주석 4번에서는 두 가지를 자주 묻고 있는데요. 첫 번째, LA용 DS의 생략 가능 여부, 그리고 두 번째, 22.9kV Y용의 필회기는 어떤 붙임형에 사용하여야 하는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디스커넥트 또는 아이솔레이터 붙임형이 이름을 암기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디스커넥터 그리고 아이솔레이트 붙임형이라는 것은 필회기에서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디스커넥트 또는 아이솔레이터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만약에 이 필회기에서 고장이 발생한다면은 이 필회기를 자동적으로 회로에서부터 분리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필회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DS 아래 지점에서부터 도면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전 설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가 뭐래도 바로 이 MOF가 될 텐데요. MOF 안에는 PT와 CT가 함께 설치되어 있어서 이 PT와 CT로 전압과 전류를 측정한 후에 이 값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력을 측정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MOF 옆에는 전력 양계를 시설하게 됩니다. 이 도면에서 MOF 그리고 전력 양계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으면은 공급받은 전력량 그리고 사용한 전력량만큼 요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의 전력을 사용했는지 측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자, 근데 이 MOF에는 짝꿍이 있습니다. 짝꿍. 이 MOF 아래에는 반드시 우리가 계기용 변압기 PT를 반드시 시설하는데요. 그리고 계기용 변압기 뒤에는 우리가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전압계 그리고 계기용 변압기를 보호해주는 파워퓨즈 또는 컷아웃 스위치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MOF 뒤에는 반드시 PT가 오게 되냐면은 이 MOF라는 것은 한전에서 우리가 사용한 전력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기계기구입니다. 그리고 이 PT는 우리가 수용가에서 정말로 한전에서 나에게 올바른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전압을 제공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또는 이 제공해주는 전압이 혹시나 사고가 발생하여서 더 높은 전압 또는 더 낮은 전압이 공급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전압계를 설치하여서 그 전압을 측정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MOF는 한전에서, 우리 이 PT는 수용가에서 서로를 감시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MOF와 PT를 짝꿍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트를 여러분들이 함께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MOF라는 것이 수전 설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이 MOF의 1차 측, 즉 이 회로의 도면에서 이 부분에는 반드시 이 MOF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하나 와야 되는데요. 보호장치에 주로 사용하는 것들은 차단기 CB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전력규주 PF가 있죠. 근데 여기서 차단 능력이 가장 좋은 보호장치는 바로 차단기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MOF의 1차 측에는 차단기를 시설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차단기가 무엇에 의해서 동작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이 차단기는 바로 전류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데요. 따라서 이 전류에 의해서 차단기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전류를 측정해주는 CT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CT 옆에는 우리가 각각의 상해 과전류를 감시하기 위한 OCR 과전류 계전기 3개를 시설하고요. 그 옆에는 전류값을 측정하기 위한 전류계를 시설하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락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OCGR이라는
과전류 지락 개전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때 이 CT의 1차 측에 고장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은 OCR 또는 OCGR이 고장 전류를 감지하여서 신호를 트립 코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OCR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트립 코일이 신호를 받게 된다면은 차단기가 개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차단기 아래에 있는 모든 부하는 동작을 멈추게 되겠죠. 그리고 이 트립 코일에 대한 규정이 바로 이 주석 3번에 해당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3번. 차단기의 트립 전원은 직류 또는 콘덴서 방식이 바람직하며 66kV 이상의 수전 설비에는 직류 방식이어야 한다. 여기서 문제에서 자주 묻는 것이 바로 차단기 트립 전원의 종류 두 가지, 추가로 66kV 이상에서 트립 전원의 종류 한 가지를 답하여라 이렇게 묻고 있기 때문에 이 직류 전원 방식 그리고 콘덴서 방식 두 가지 모두 암기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MOF 아래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전 설비들이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주석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2번 보시면 결선도 중 점선 내의 부분은 참고용 예시이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설비는 변전 설비로서 수전 설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용 예시고요. 따라서 이 시간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12형 도면 작성해 보았는데요. 이 수전 설비 도면 작성하면서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수전 설비의 보호장치, 메인 보호장치는 바로 이 12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도면의 이름 역시도 우리가 12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전 설비에서의 메인 보호 장치의 이름을 따서 이 도면의 이름을 지었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뒤에서 배울 이 PF12형의 보호 장치는 바로 전력 퓨즈와 12 이 두 가지가 사용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PF6형은 PF와 개폐기가 사용되는 설비 도면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식 수전 설비에서는 12가 반드시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 도면에서 보다시피 이 보호 개전 시스템, 즉 12와 CT가 함께 묶여있는 이 시스템은 정식 수전 설비에만 있는 회로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2형을 사용하려고 보니까 12형에는 정말 큰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고장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면은 CT가 고장 전류를 감시해서 12가 동작하면은 이 12 아래에 있는 모든 부하는 모두 차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단기가 차단이 되어서 정전이 발생했을 때도 이 차단기에 의해서 차단이 되면 안 되는 기계들이, 시설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요 전산 시스템 또는 CCTV 회로 같은 소세력 회로들이 있는데요. 해결법은 바로 이 차단기의 위에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전산 시스템이나 CCTV의 부하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모든 부하는 이 MOF 하단에다가 시설을 해야지 부하에서 사용한 전력량을 이 MOF 전력 단계가 계산을 해서 한전에서 우리에게 요금을 청구하는 것인데 우리 맘대로 MOF 위에다가 이렇게 부하를 시설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때 우리가 이 PF12형을 이용하는데요. 자, PF12형도 함께 같이 도면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PF12형은 12형과 동일하게 이 인입구에서 전선이 들어와서 그 아래에 단로기가 설치되고요. 인입구 개폐장치 단로기 아래에는 수전 설비들을 낙뢰나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해줄 필레기가 12형과 동일하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는 12형과 마찬가지로 MOF 세트를 한번 작성해 볼 텐데요. 짠! 하고 MOF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12형과 마찬가지로 MOF 옆에는 전력 양계를 우리가 시설을 하게 되고요. MOF의 짝꿍 누구였죠? 네, 그렇죠. 계기호형 변압기를 그리고 전압계와 COS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MOF와 PT 하단에 우리 12형에서는 시설할 수 없었던 그 소세력 회로를 우리가 시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산 시스템이나 CCTV 같은 것들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그런 회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소세력 회로에서의 규정은 용량이 10kVA 이하인 부하들만 우리가 이렇게 예외적으로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면 아래에 있는 부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보호 개전 시스템, 차단기와 변류기를 시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작성한 도면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MOF 1차 측에 MOF를 보호해줄 장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호장치에는 대표적으로 전력 퓨즈 그리고
차단기가 있는데 이 도면에서는 우리가 이미 차단기 한 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생각해서 이 MOF의 상단에는 우리가 파워 퓨즈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설비 도면의 보호 장치는 파워 퓨즈 그리고 CB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따라서 이 표준 결선도의 이름을 우리가 파워 퓨즈 CB 즉 PF12형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CT와 PT의 위치를 보아하니 우리가 이 차단기를 기준으로 해서 차단기의 1차 측에 CT와 PT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도면의 이름을 CB와 1차 측에 CT와 PT를 시설하는 경우라고 이름을 분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PF12형의 종류가 두 개라고 했는데요. 자, 하나는 CB의 1차 측에 CT와 PT를 시설하는 경우이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의 경우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바로 이 CT의 위치를 한번 바꿔줄 텐데요. CT가 CB의 2차 측에도 시설될 수 있는데요. 한번 그러면은 이 CB와 CT의 위치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바로 CB와 CT의 위치를 바꿔 보았는데요. 이렇게 CT와 CB의 위치를 바꾸더라도 동작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고장 전류가 흐른다면은 이렇게 OCR과 OCDR이 감지를 해서 트립 코일에 전달을 하면은 차단기가 동작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또 한번 변화가 생기는데요. 자, 잘 보세요. 이번에는 CB의 1차 측에 PT가 있고요. 2차 측에는 CT가 있는 이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의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명합니다. CB의 1차 측에 PT를, CB의 2차 측에 CT를 시설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PF12형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종류 두 가지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PFS형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FS형을 우리가 다른 말로 특고압 간이 수전 설비 결손도라고도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CB형, PF12형과 CB형 이 세 개를 우리가 정식 수전 설비 결손도라고 한다 그랬는데요. 정식 수전 설비 결손도와 간이 수전 설비 결손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CB 그리고 CB와 함께 다니는 이 보호 개전 시스템, CB와 CT가 함께 묶여있는 보호 개전 시스템이 있다는 것입니다. PFS형은 보호 개전 시스템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정식 수전 설비 결선도에서 설비의 규정에 해당되는 주석이 총 7가지가 있었고 이거 함께 해석을 했죠. 그리고 이 PFS형에는 주석이 5가지가 있고요. 이 5개 중에서 3개는 정식 수전 설비와 같고요. 4번과 5번 이 두 항목은 정식 결선도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도면을 작성하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PFS형 우리 인입구부터 함께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인입구에서 시작을 하는 것은 어느 결선도나 동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입구에서 내려오고 인입구 아래에는 이렇게 인입구 개폐 장치를 시설하게 되죠. 특고압 간이 수전 설비 결선도에서는 ASS라는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를 시설하게 됩니다. 자, 이 ASS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 인입구 개폐 장치 아래에는 우리가 그렇죠. 낭래로부터 회로를 보호해줄 피레기를 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로의 아래에 우리의 전력량을 측정하기 위한 MOF를 시설하게 됩니다. MOF의 옆에는 네 그렇습니다. 전력량계를 시설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정식 수전 설비와 간이 수전 설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CB라고 그랬잖아요. 한 가지 더 여기서는 이 MOF의 짝꿍 PT를 여기서 시설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간이에서는 PT를 시설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MOF 밑에는 바로 변전 설비를 시설하게 되겠죠. 이러고 끝내려고 보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MOF의 상단에 그쵸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이 이름이 PFS형이라고 했잖아요. 맞나요? S 개폐기는 지금 여기에서 쓰였고요. 나머지 하나가 뭐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PF가 남았으니까 이 MOF 상단에다가는 우리가 전력 퓨즈를 시설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파워 퓨즈에 대한 규정이 바로 주석, 간이 수전 설비의 주석 4번에 해당됩니다. 한번 4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 용량이 300kVA 이하인 경우 파워 퓨즈 대신에 컷아웃 스위치, 비대칭 차단 전류 10kA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문제에서는 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수전 설비가 용량이 300kVA 이하인 경우 PF 대신에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컷아웃 스위치 그리고 비대칭 차단 전류 10kA 이상의 것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생략했던 거 설명 생략했더니 ASS는 무엇이고 왜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달로기 대신에 ASS를 시설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정식 수전 설비 결선도 3개에는 모두 이렇게 도면에 CB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비가 있다면은 뭐 어느 곳에서 부하든 어디든 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비가 회로를 자동으로 차단하여서 보호해주기 때문에 이 부하에서 발생하는 고장, 이런 고장들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사고가 확대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여기가 고장을 발생했을 때 차단기가 완벽하게 차단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고장이 다른 계통이나 다른 수용가로 전달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차단기가 없어요. 자, 여기를 우리가 단로기라고 해볼게요. 그렇다면은 단로기는 여기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만약에 PF가 이거를 막아주지 못한다면, 파워퓨즈가 고장을 막아주지 못한다면은 단로기도 역시 고장을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고가 다른 수용가, 다른 계통까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B가 없는 이 계통에서 이 간이 수전 설비 결선도에서는 ASS라는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를 시설해서 만약에 여기서 고장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고장을 이 ASS가 이 고장 전류를 감시하여서 자동으로 회로를 구분시켜주는, 그래서 어떻게 고장이 다른 회로로 다른 수용가나 계통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방지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CB가 없는 간이 수전 설비 결선도에서는 우리가 DS 대신에 반드시 이 ASS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CB형, PF12형 2개, 그리고 PFS형 총 4가지의 표준 결선도를 한번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이 수전 설비 결선도를 어렸을 적 퍼즐 맞추듯이 막 그림만 보고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한다면은 문제를 풀 때 실수하기도 쉽고, 새로운 유형이 나온다면은 우리가 당황하기 쉬운데, 이렇게 원리를 통해서 왜 이 기구들이 이러한 순서로 배치되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면은 손쉽게 이 표준 결선도를 외울 수 있고, 문제가 조금 변형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규칙에 따라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 위주로, 원리 위주로 꼭 학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저를 끝까지 믿고 이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목표하신 대로 전기기사 실기 꼭 합격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